이런 얘기 나와요. 시장에서 어떤 얘기 나오냐, 오케이 한다든지 뭐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캐시카우는보다 건설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인적 분할 및 물적 분할 공시를 한 대림 산업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는 그 이해 당사자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은 아주 그 건조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계획만 나왔다. 사실 이제 관심 있는 건 여기 플러스 알파거든요. 대림 산업의 분할에 대한 수총이 12월 4일인가 그런데 여기 때 승인을 받으려면 주주들한테 당근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타트한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인적 분할인지 향후 어떤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림 산업은 이해욱 회장 밑에 이제 대림 코퍼레이션이 있고 그 밑에 대림 산업이 있고 그 밑에 대림 건설이 있습니다. 대림 산업은 또 화학과 건설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지배 구조인데 이번에 인적 분할은 뭐냐면 대림 산업을 지주회사와 사업 자회사로 쪼개고 동시에 또 화학 그 물적 분할을 해서 화학 자회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림 산업이 DL과 건설 부분 DL ENC로 인적 분할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화학 부분은 DL 케미칼로 물적 분할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되는 두 회사 DL과 DL ENC는 상장이 돼요. 여기는 지분 구조가 지금 대림 산업 가지고 있는 ABC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A씨가 10%, B씨가 20%, C씨가 30%면 DL과 DL ENC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ABC 세 명이. 이게 인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은 이제 DL 밑에 DL 케미칼 100%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대림 산업은 왜 옛날부터 뭔가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거다, 합병이 있을 거다, 분할이 있을 거다라고 옛날부터 많은 그 시나리오가 있었냐 하면 딱 그거죠. 이해욱 그 지배주주는 회장은 대림 코퍼레이션 그룹의 지주회사를 50% 넘게 가지고 있어요. 아주 안정적으로.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60%가 넘어요. 그런데 뭐냐? 핵심 자회사인 대림 산업을 적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림 코퍼레이션이. 21.3%. 너무 적죠. 30%라도 되면 좋겠는데 21%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건설, 유화 이렇게 쭉쭉쭉 나누고 그다음에 지주회사로 나눠가지고 사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또 높인다. 그런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건설하고 화학이 별로 시너지도 안 나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하자 이런 얘기예요. 뭐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더 급한 건 뭐다?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가 이제 지주회사로 간다는 거잖아요. 지주회사가 핵심 그 자회사인 대림 산업을 확실하게 지배해야 되는데 이게 약한 거예요. 대림 코퍼하고 대림 산업하고는 합병하면 돼요. 그러면 얼추 보면은 그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한 40% 이상으로 훅 뛰어요. 21.5%에서 40% 이상으로 훅 뛰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은 뭐 회장님의 지분율이 이제 낮아질 뿐더러 또 회장님이 들고 있는 대림 코퍼레이션이 현금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이제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합병은 안 됐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뭐냐면 대림 산업은 상장사잖아요. 대림 코퍼는 비상장사예요. 상장사는 시가 기준으로 합병을 해야 되고 대림 코퍼는 비상장사니까 수익가치 6, 자산가치 4 이렇게 해가지고 합병을 해요. 그러면 늘 이 비상장사한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결정되거든요.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이 당장 지금 대림 산업만 해도 시가니까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시장 가격이.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병은 좀 말이 잘 안 된다. 옛날 같으면 됐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특히 대림 산업의 지금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여기 지금 12.7% 거의 한 13%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 40%가 넘습니다. 야, 우리가 상장사라고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면서
비상장사인 회장 중심으로 회장 유리하게 합병을 해? 말도 안 되지. 이게 지금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뭐냐? 그러면 대림코퍼에서 대림산업을 그냥 주식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30% 이상으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피 같은 현금이. 이런 건 잘 안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제 분할하겠다라는 공시만 나온 거예요. 주총을 12월 4일 하겠다. 이 공시만 나온 거거든요. 분할 비율이 뭐 0.44대 대 0.56이다. 뭐 이 정도예요. 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출석한 그러니까 주주 중에 50% 주주가 참석했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게 전체의 3분의 1이 넘어야 돼. 이런 까다로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할 주총 승인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이면 33%잖아요. 무조건 넘어야 되고, 또 그날 주총에 참석하는 사람의 절반을 또 넘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그 주주 수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몇 달 남았는데 이 주주들 달래기를 해야 돼. 달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이제 그 DL하고 아까 DL, ENC 이렇게 둘 인적 분할했잖아요. 인적 분할했고, 그 위에 지금 대림코퍼가 있고 DL이 있고 DL, ENC가 있어.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DL 코퍼가 있고 그 다음에 DL이 있고 그 밑으로 DL, ENC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DL 코퍼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는 거야.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대신 대림 코퍼는 뭘 줘? DL한테. DL ENC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해결되는 거야, 이게. 이게 바로 현물 출자예요, 현물 출자. 2021년 말까지 현물 출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나중에 그 차익 실현, 그러니까 차익이 발생할 때까지 면제가 돼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 지주회사 특혜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많은 회사들이 지금 지주회사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지금 대림도 그 과정에서 지금 현물 출자라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 있는 거죠. 이러면 대림코퍼에서는 현금이 안 나가죠. 현물 출자를 하니까.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주총도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분할 상장 이후에 그 DL과 DLENC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이거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되고, 근데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뭐 시장의 예측도 그 인적 분할을 했으니까 결국은 현물 출자를 통해서 대림 코퍼레이션이 DL을 더 지배를 강화하고 이제 DL이 DL ENC를 지배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대림코퍼 하면 뭐죠? 이해욱 회장이 62%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하지만 62.5%. 나머지 지분의 대부분을 누가 들고 있어요? 강성구 펀드가 들고 있어요. 통일펀드, 그러니까 이해욱 회장의 그 아버지께서 통일펀드에 출연하신 그 지분을 KCGI가 그거를 사왔어요. 그래서 32.5%인가 절대적인 이대주예요. 그러니까 이 50%가 안 넘지만 이 이대주주의 의견이라든가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이런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교감이나 이런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대림코퍼의 이대주주인 KCGI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한다든지 뭐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현물 출자 방식의 이제 그 주식 수합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DL과 DLENC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동안의 다른 사례에서 보면은 DLENC가 더 많이 상대적으로 잘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그 관전 포인트는 하나 뭐냐면은 대림건설이다. 대림건설.
대림산업이 많은 지분, 7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림건설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그 사모하고 고려개발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 대림건설로 상장을 지금 돼 있는데, 이거를 대림산업이 73%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 나와요. 시장에서 어떤 얘기 나오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어떨까 모르겠는데, 이해욱 회장이 건설업을 그렇게 안 좋아한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는 대림그룹의 캐시카우는 보다 건설입니다. 건설에서 벌어서 유화에, 석유화학에 많이 투자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몇 가지 말씀. 이 지금 국민연금이 13% 가까이 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다른 그룹들의 지주에서 전환 과정에서는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지금 철저하게 지금 이게 소외됐어요. 배제됐어요. 지금도 주가가 빠지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보유한 그 주식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국민연금 가격이. 국민연금이 이 인적 분할에 대해서 대림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나타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대림산업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건설사들이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앙의 어떤 그 정말 탑5 건설사들은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언택트가 아니고 옛날 뭐 구닥다리다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 벌어들인 현금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인적 분할하고 지주해서 간다니까 시장에서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거죠. 야, 이거 우리 또 이거 발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대림산업의 이사회가 또 우리 일반 주주들을 또 막 그 배제하는, 편취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막 벌써부터 난립니다. 그래서 막 지금 뭐 막 청와대 청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시끄럽습니다. 지금 막 댓글방에 들어가 보면, 토론방에 들어가 보면. 분명한 건 12월 전, 특히 10월, 11월 추석 지나서 나올 주주들 환원 책, 당근책이 뭘지 이거 꼭 보시고, 저는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다고 봅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근데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나타낼지, 그 과정에서 KCGI가 어떤 그 소통을 할지, 국민연금은 어떻게 입장을 나타낼지, 이런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2월 초에 주총에서 인적 분할 방안이 통과될지, 이런 것도 한번 끝까지 쭉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림그룹에서 M&A를 좀 할 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업은 좀 줄여보자. 뭐 이런 이제 생각이시라는데, 회장님이. 그래서 다른 쪽으로 좀 M&A를 해보자. 보유한 현금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림그룹의 M&A가 또 어떻게 구체화될지, 가시화될지, 이런 것도 같이 지켜보시면 대림산업의 지금 미래를 들여다보는데 한층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